인구 문명의 발달과 함께 변화해온 농업. 오로지 사람의 손과 동물에 의지해야 했던 농업이 기계화를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농업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고령화되며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 이제 더 큰 변화를 마주한 미래 농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하천이 많고 천혜의 날씨 덕에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했던 천안시. 천안시는 농업의 미래를 위해 2026년까지 천안형 스마트팜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이곳은 천안에서도 품질 좋은 딸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한 농장입니다. 저는 늦게까지 일하고 싶었어요. 늦게까지 일할 수 있을 게 뭔가 찾았거든요. 찾다 보니까 기농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저는 80까지 일할 겁니다. 80까지 일한다는 거는 힐링 타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농업은 좀 힐링 타임이 좀 여유롭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이 안 봐주면 나 봐주세요 하고 맨날 째려봐요. 뒤늦게 귀농을 선택하며 경험이 많은 다른 농가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마트팜을 선택했다는 부부. 우리 첫 작기 때요. 매출을 한 상위권에 했어요. 저희는 뭐 스마트팜 교육,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제가 1년 6개월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2년 차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어요. 초보 농부이지만 열정만큼은 프로 못지 않은데요. 빠른 성공의 비결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꾸준한 데이터 분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 농장의 상황에 맞게 접목했습니다. 스마트팜은 궁극적으로 우리 가야 될 길이라는 거는 느꼈고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진입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스마트팜 하려고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팜은 기본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데 부수적인 수단이고요. 농업시설에 ICT를 접목해 작업 효율을 높인 지능형 농장 스마트팜.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는데요. 스마트팜을 통해 자동으로 온도, 습도, 햇빛, 이산화탄소, 토양 등을 측정 분석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농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관리도 가능합니다. 작물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농부의 자세예요. 농부가 식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작물을 많이 이해하냐가 식물을 재배하는데 주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물 재배 기술을 빨리 익히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스마트팜을 접목해서 자기의 작물 재배 기술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더 비용적인 쪽으로 이제 이끌어 가야죠. 농부가 갖고 있는 실력만큼 스마트팜도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은 화성시의 대표 특산물 송산포도를 생산하는 농장입니다. 4천여 평 규모의 농장에서 200여 종의 다양한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30년 전부터 포도 농사를 시작한 사장님은 높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포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PS로 해갖고 농약 반제도 되고
습도 조절용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습도가 급격히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낮에 습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개화기 때도 습도 조절, 지금도 습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임 방제로 기계만 틀어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무임 방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온도 변화도 보고 있고요. 이렇게 내부 온도, 외부 온도를 이렇게 다 농장이 한 손 안에 들어옵니다. 원격으로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노동력 절감. 안 그러면 내가 손수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저런 무임 방제기 또한 노동력 절감. 현재 기온, 최고 기온, 토양의 수분 등 24시간 디지털화된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관리하는 스마트 농장. 품종마다 적합한 환경이 다르기에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도가 원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은 농업의 기후적 특성 이런 게 한국이 원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이 농장에서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포도로 데이터 수집하는 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품종의 다양화 그 다음에 현대인들의 소비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품종들을 하고 스마트팜이 그 기반을 닦아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곳은 농장 내에 있는 교육장인데요. 스마트 농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포도 재배 노하우에 대한 강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눠져서 아까 있었던 2구역 스마트팜 농장에 대한 내부 온도, 습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기 농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 그렇다면 스마트팜 10년차 사장님이 생각하는 스마트 농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노지에서 키울 때는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고요. 좀 이렇게 좀 많이 실패도 하고 반복했었는데 스마트팜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환경 조건을 찾다 보니 고소득, 고품질 이런 쪽으로 작황이 아주 멋들어지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품종들을 스마트팜을 하면서 좀 접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 온실. 이곳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입니다.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과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과 시설을 투입해 스마트팜 관련 전문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대학에서는 스마트팜 특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스마트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농업대학이 2008년도부터 지금 16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해온 그런 과정인데요.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이라든지 딸기, 또 멜론, 버섯 좀 다양한 그런 어떤 작목을 재배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참여하실 때 그러니까 연세라든지 이런 어떤 나이에 관계없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강의에 임해주고 계시고 또 굉장히 거의 결석률이 없이 참여도도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달 스마트팜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되는 강의. 어디에 효과가 있냐면 이를 통해 농가의 기술 숙련도를 높이고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낮출 수 있습니다. 들깨, 허브, 상추 그런 데는 약한 애 걔는 광을 많이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과일이 맺히는 애 같은 경우는 아주 고농도 미래농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팜. 엽채유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렇다면 전문가가 생각하는 스마트 농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네, 스마트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농촌 공동화의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업하면 힘들고 수익성이 낮은 분야로 평가되어서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산업이었으나 스마트팜의 발전으로 센서와 데이터 기반의 자동화 농업이 확대됨에 따라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이 도입되며 농업 인구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40세 이하의 농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의 산업이라 치부되던 농업이 이제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블루오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농사법을 고수하던 기존 농업인들도 스마트팜을 접목한 농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이 농사는 14년 정도 농사를 졌고요. 또 관행으로 몇 년 하고 또 이제 관비 재배 방법으로 해서 무경운으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양액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토양 재배를 하다 보면 이제 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그 스마트팜을 배워가지고 양액 재배로 전환을 하면 일단은 충해가 많이 줄고 수량성은 많이 증대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도움이 되셨나 봐요. 예, 상당히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천안의 대표 특산물 오이. 전국에서 오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바로 천안인데요. 이곳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오이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오이 스마트팜 농장입니다. 귀농을 한 부모님을 따라 농업에 뛰어든 강기형 사장님은 기존 농업이 아닌 스마트팜에 눈을 돌렸습니다.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뭐 한 8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아버지가 부모님께서 귀농을 하신 게 한 12년 정도 됐고 제가 1년 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이제 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귀농하신 이후에 관행농을 키워오신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귀농을 할 때에는 제가 어떤 준비를 하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 진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주변 농가들 거를 많이 보고 배우고 시작을 해서 관행농을 한 10년 정도 하게 된 거죠. 스마트팜으로 바뀐 후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농업 용수와 화학 비료를 적게 사용하며 친환경적 요소까지 갖췄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는 것인데요. 스마트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한 4년 전, 5년 전에 이제 알게 되었지만은 이런 온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막연한 꿈 같은 그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이제 보조 사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조 사업을 이제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스마트팜 온실을 이제 시공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토양이 아닌 수경재배 방식으로 오이를 생산하며 첨단 시스템을 통해 한겨울에도 고품질의 오이를 수확할 수 있는 스마트 농장. 농업기술센터는 농장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활용해 추후 오이 표준 생산 매뉴얼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나무 상태에 따라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작황을 보고서 나무 상태가 한 달을 더 끌어도 되겠다 싶으면은 11월 중후반까지는 끌고 가려고 해요. 뭐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를 2년은 겪어봐야 2번 정도 1년 사이클을 2번 정도는 돌아봐야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이상기후, 농촌 인구 감소, 농업 인구의 고령화 등 농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스마트팜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미래 농업의 대응책입니다. 일주일, 어쩔 때는 뭐 2주일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작물을 체크를 같이 바라보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테스트 베드로 이제 오이를 재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것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저희 농장이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얻지 못할 정보들을
저는 이제 센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전 농업은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농부는 감에 의존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후를 통제하고 외부 오염의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일의 밑바탕엔 작물의 생육, 환경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스마트팜이 이제 온실들이 많이 생겨나고는 있지만은 특히나 이 오이에 대한 수경 재배에 대한 이제 매뉴얼이 토마토나 딸기처럼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으니 저도 그 부분을 직접 가까운 곳에서 직접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농업이 각광받고 있고 농업 계열 학과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변화할 것입니다. 단기간 안에 큰 금액을 만지는다는 거는 큰 수확량을 가지겠다는 거는 조금 약간의 요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년을 바라보고서 제가 꾸준히 생산을 할 것을 작물을 유도를 하고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갖는다면은 이 스마트팜에 대한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죠. 점점 더 젊어지고 있는 농업 인구. 젊은 열정으로 스마트 농업에 뛰어든 청년 농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가 농장인가 봐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화 온실입니다. 네, 안으로 들어오시죠. 30살의 젊은 농부가 이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제가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 재배실입니다. 벼농사를 하던 부모님의 일손을 도우며 스마트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장님. 5년간 스마트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며 공부했고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농장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에 심겨져 있는 건 노나리와 차밍을 섞어서 심었는데요. 여기 지금 심어져 있는 이거는 차밍이라는 품종입니다. 여름에 토마토를 재배하면 꼭지 떨어짐이 심한데 그 차밍하고 노나리는 꼭지 떨어짐이 없어서 꼭다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꼭다리를 붙어 있습니다. 일반 재배보다 품질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인데요. 토마토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품질 좋은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고 빠르게 조치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무인으로 병해충을 관리하는 기계까지 발명돼 스마트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온실 같은 경우는 외부랑 거진 차단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병충해가 그 온실은 처음 짓고 나면은 병충해가 거진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외부랑 차단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병충해가 없으면 이 거진 이 정도까지는 기르게 됩니다. 시스템이 24시간 운영되며 수집하는 데이터. 하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농부의 몫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편리함을 주지만 이것이 곧 수익 향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데요. 스마트팜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농장의 구성 요소를 잘 알아야 하고 스마트팜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 환경제약인데요. 외부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 누적 광량이 몇인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자동으로 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제가 하루 종일 온실에 붙어 있어야 되고 수확을 하거나 작물 작업을 할 때 좀 그나마 제가 시간을 덜 쓴다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낫다는 거죠. 오늘 수확한 방울토마토는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로컬로 나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판매할 때 생산자 이름, 연락처, 그다음에 원산지, 그다음에 상품명하고 규격, 그다음에 구입처가 무조건 써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판매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됐는지가 명시가 돼 있어야지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막 스마트팜에 첫 발을 뗀 우민재 사장님. 스마트 농장을 운영하며 성공적인 첫 해를 보낸 소감은 어떠실까요? 지금 피부적으로는 조금 실감할 정도인데요. 그래도 제가 하기에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장마가 오면서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잘 시작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그 장마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너무 많은데 저는 그거에 비하면은 피해는 거진 없어서 네. 저는 오히려 피해는 거진 없고 그래도 피해 없는 만큼 이 정도 성과를 얻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20년 2.4억 달러에서 25년 4.9억 달러까지 성장할 예정인데요. 또한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총 수입은 31%나 늘었고 평균 생산량은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농촌에 이제 그 인력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경쟁력은 오히려 도시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그 지금 농촌이 인력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거기서 경쟁력은 점점 더 그 도시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생각했던 교육을 좀 철저하게만 받고 치밀하게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농기계와 로봇이 서로 지시를 내리고 협업을 통해 농사를 지으며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는 미래. 그런 미래가 머지않아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첨단 장비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스마트팜. 첨단 농업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 산업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일. 그것이 우리 미래를 위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